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입니다. 최근에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시술 관련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된 시술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서 시술에 대한 상담을 길게 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그렇다고 인터넷이나 카페에 올라간 후기만 봐서는 또 잘 모르겠고, 내가 과연 시술을 해도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어떤 시술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된 시술에 대한 모든 것을 플래티넘 정형외과의 이동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영상을 보시는 닥터홍 선생 채널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플래티넘 클리닉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규 원장입니다. 이동규 선생님은 사실 저희 학교 정형외과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진료하면서 평소에 궁금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여쭤보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는 정말로 감사한 선배님이자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제 채널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홍경진 원장님하고는 이제 정형외과도 같이 트레이닝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 모임에서 같이 좀 만나 뵙게 됐었고, 워낙에 또 이제 아주 학구열이 좀 투철하시고 이제 수술도 잘하시고 그래갖고 아주 저랑 같이 돈독하게 지냈던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있는 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또 뭔가를 또 얻어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성심성의껏 우리 홍경진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어깨 시술에 대한 관심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우리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들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보존적 치료를 할 거냐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아예 수술을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수술을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주사를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 케이스라든지 내지는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시고, 대학병원 갔더니 수술하기에는 조금 아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통증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아마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 더 우리 시술적으로 우리 많이 알아보지 않으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회전근개 파열 문제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전근개 파열 관련한 시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하는 시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완전히 파열이 됐다, 우리가 전층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때는 이제 무조건 대부분 수술을 하시는 게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사 치료를 해도 잘 반응하지 않거나 내지는 조금 수술하기에는 아까운데 조금 파열 범위가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냅두면은 분명히 우리 회전근개 파열은 진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수술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케이스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술은 조직을 빨리 치유될 수 있게끔 해주는 치료들을 하고 있어요. 골수 자극 줄기세포 재생술이라고 해서 천공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건 수술할 때도 쓰는 테크닉인데, 그렇죠. 우리 힘줄이 달라붙는 위치에 뼈에다가 이제 구멍을 조금 뚫어줘서 조직이 잘 재생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치료법도 있을 수 있고, 개발된 실을 이용해서 파열된 부위가 조금 덜 커지게 내지는 파열된 부위를 좀 좁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축소봉합술이라는 그런 시술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 시술들마다 어깨 문제에 따라 시술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파열의 양상에 따라서, 그리고 파열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절 내측 파열 정도 있고, 그 파열 사이즈가 소파열 정도로 진행이 됐을 때는 골수 자극 재생술, 천공술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소파열에서 중파열 이상으로 파열 사이즈가 한 7mm, 8mm 내지는 한 1cm까지 가는 그런 부분 파열일 경우는 힘줄이 강도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특수한 봉합사가 있는데, 그 봉합사를 이용해서 내부를 엮어줘서 파열 부위를 좀 좁게 만든 상태에서 조직이 치유될 수 있게 골수자극 줄기세포 재생술과 축소봉합술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술의 이전 단계로
주사를 이용한 증식 치료, 뭐 프롤로라든지 뭐 DNA, 콜라겐 이런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증식 치료를 하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시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우선은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 언제부터 아프셨는지를 주로 여쭤봐요. 그래서 다치고 나서 초기에는 주사 치료를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파열 부위가 좀 작은 경우라든지 내지는 관절 넷집 파열이 미비한 경우, 그다음에 실질내 파열, 이게 힘줄과 힘줄 사이가 찢어진 경우 같은 경우는 주사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힘줄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파열이 진행되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아실 텐데, 얘네들이 1년, 2년 동안 아파오시게 되면 그 파열 부위가 훨씬 더 안 좋아지고 인대의 질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육아 조직이나 상처 조직이 끼면서 주사 치료만으로는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파열 부위가 작다 그러면 우리 주사 치료, 증식 치료로 충분히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오래됐거나 파열 부위가 크다고 하면은 주사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시술적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술을 받은 이후에 어깨를 사용하면 안 된다거나 뭐 운동이 제한된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일상생활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회전근개가 사용되는 동작들이 팔을 들어서 돌리는 기능을 하게 그렇죠. 되는데, 그 상태에서 힘을 쓰는 동작만 조금 자제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조직이 치유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6주에서 좀 길게 봤을 때는 3개월까지 보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조금 내 어깨를 아낀다라는 생각으로 팔을 들어서 힘을 쓰는 동작, 그다음에 과격한 운동,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힘을 쓰는 거하고는 별개로 재활 운동은 무조건 해야죠. 재활이라는 거는 우리 어깨의 기능을 좀 되살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근력들을 충분하게 잘 회복을 시켜야지 이 조직이 치유되는 동안 얘네들이 더 복합적으로 더 잘 나을 수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저한테도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시술하고 나서 저 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죠. 저 연차를 얼마나 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는데, 그렇죠. 물론 상태에 따라서 이제 직업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하시고, 힘을 쓰는 직장인 경우에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휴식을 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저도 사실 정말 많은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해서 이미 알고는 있지만, 사실 모든 회전근개 파열 환자를 이 주사나 시술로서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시술보다 수술을 먼저 권유하시나요?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제 완전 파열이라고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게,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 끊어졌으면은 우리가 비수술적으로 이게 당겨가지고 다시 이거를 붙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층 파열이라고 얘기하는 그때는 이제 수술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 전층 파열이라 하더라도 사이즈가 아주 미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전층 파열인데 크기가 작은 경우. 네, 한 2mm, 3mm 정도 되는, 그렇죠. 아주 진짜 구멍만 뚫린 그런 파열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비술적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고, 제 경험상으로도 그런 케이스에는 조금 결과가 좋았던 경우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전층 파열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우리가 수술을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결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래티넘 정형외과의 이동규 선생님과 함께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된 시술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왔을 때 드리는 말씀은 항상 똑같습니다. 몸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을 꺼주는 거는 의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이 나면 주사를 놓고, 큰 불이 나면 수술을 하고, 그래서 불을 꺼트리는 것까지는 의사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불이 났는지, 다시는 불이 다시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재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닥터훈 선생님도 열심히 지금
그 운동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재활에 대한 중요성은 환자분들한테 누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재활의 중요성을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영상의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